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이지윤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스팸버트 Improving Pre-Training by Representing and Predicting Spams라는 논문으로 2019년에 TACL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스팸버트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린 후에 짧게 백그라운드를 소개하고 이후에 스팸버트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 그리고 스팸버트가 실행한 실험들에 대해 소개한 후에 마지막으로 컨클루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팸버트라는 메소드는 짧게 한 줄로 나타내면 텍스트의 스팬을 잘 표현하고 잘 예측하도록 프리트레이닝하는 메소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팸버트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버트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간단히 버트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용량 언레이블드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이후에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라벨드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모델을 바로 버트라고 합니다.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인코더만을 사용하는 모델이고 우측 하단의 이미지와 같이 토큰 임베딩과 세그먼트 임베딩에 각각의 위치 정보를 담은 포지션 임베딩을 함께 사용하여 인풋을 구성하게 됩니다. 버트는 두 가지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옵티마이즈하며 학습을 진행합니다. 우선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MLM은 특정 토큰을 마스킹하고 이 부분의 오리지널 토큰을 예측해내는 것으로 전체 인풋 토큰의 15%를 샘플링하여 과정을 진행합니다. 샘플링된 15%중 80%는 정말 마스크 토큰으로 처리하고 10%는 랜덤, 나머지 10%는 원본 그대로 유지합니다. 두 번째로 Next Sentence Prediction NSP입니다. NSP는 두 문장을 인풋으로 받아서 두 문장이 앞뒤로 연결되는 문장인지 그 여부를 예측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오늘 살펴볼 스팸버트와는 마스킹하는 대상과 인풋 시퀀스의 형태, 그리고 프리트레이닝의 오브젝티브에서 차이를 갖습니다. 버트와 같은 대부분의 프리트레이닝 반복론들이 다양한 NLP 태스크에서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NLP 태스크 중에는 Question Answering, Call Reference Resolution 같은 2개 이상의 스팸 간의 관계를 추론하는 것들이 있고 스팸버트는 그것에 집중하여 더욱 스팸 자체를 잘 레프레젠테이션 하도록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델입니다. 스팸버트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개별 토큰 단위가 아닌 전체적인 스팸 단위로의 마스킹을 진행하는 스팸 마스킹. 그러한 스팸의 경계 토큰만으로 스팸 전체를 파악해내는 스팸 바운더리 오브젝티브. 마지막으로 바이 시퀀스가 아닌 싱글 시퀀스를 사용하였다는 점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버트에서는 MLM을 사용하여서 개별 토큰들을 마스킹했다면 스팸버트에서는 그 이름에서와 같이 개별 토큰 단위가 아닌 스팸 단위의 마스킹을 진행합니다. 시퀀스 오브 토큰스 X가 주어졌을 때 텍스트 스팬을 반복 샘플링하여서 X의 서브셋인 Y를 구성하게 되고 이는 Y의 크기가 X의 15%가 될 때까지 반복 진행합니다. 각 반복에서는 먼저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스팬 랭스를 샘플링하게 됩니다. 스팬 랭스는 단어의 개수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는 평균적으로 3.8 정도의 랭스를 가진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예시에서는 랭스가 4로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마스킹 처리될 스팬의 시작점을 랜덤으로 선택하고 이 시작점과 스팬 랭스를 바탕으로 하나의 텍스트 스팬이 선택됩니다. 예시에서는 더라는 토큰이 시작점으로 선택되었고 앞서 랭스를 4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더부터 페스티벌까지가 하나의 텍스트 스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된 스팬 내부에 포함된 토큰들은 모두 리플레이스가 됩니다. 버트와 마찬가지로 80%는 마스크 토큰으로 10%는 랜덤, 나머지 10%는 원본 토큰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개별 토큰 단위가 아닌
스팬 레벨 단위로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팬 바운더리 오브젝티브 SBO입니다. 이는 스팬 바운더리 토큰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스팬 전체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포함하는 것을 목적으로 스팬 바운더리 토큰의 레프레젠테이션만을 사용하여서 전체 마스크드 스팬을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왼쪽의 수식과 오른쪽의 그림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퀀스 오브 토큰스를 대문자 x1부터 xn으로 나타내고 마스크드 스팬 오브 토큰스를 소문자 xs부터 x2까지로 하여서 서브셋 y로 나타내겠습니다. 이때 s는 전체 토큰의 시퀀스가 아닌 스팬 내에 포함되는 토큰들의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 수식안의 xs-1은 스팬의 바로 앞 토큰, x2 플러스 1은 스팬의 바로 다음 토큰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노란색 토큰들이 바로 스팬 랭스가 4인 마스크드 스팬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마스크드 스팬을 제외한 양옆, 즉 워즈와 투 토큰이 여기서 말하는 스팬 바운더리 토큰입니다. SBO는 이 두 바운더리 토큰의 레프레젠테이션인 x4와 x9만으로 스팬 내부에 있는 각각의 토큰을 예측해내는 것을 오브젝티브로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수식에서 yi는 스팬 내부의 토큰 i를 예측해낸 결과로 SBO의 오브젝티브라고 할 수 있고, 이 수식의 p는 포지션 임베딩입니다. 버트에서는 인풋되는 모든 토큰에 대해 포지션 임베딩으로 그 위치 정보를 담아주었다면, 스팬 버트에서는 스팬 내부의 토큰에 대해서만 그 위치 정보를 파악하여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pi-s 플러스 1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괄호를 통해 i 플러스 s-1로 나타낼 수 있고, i라는 전체 시퀀스 상에서의 위치값에서 스팬의 바로 앞 위치값을 빼주어 스팬 내부에서의 해당 토큰의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에서의 풋볼이라는 단어는 전체 토큰 시퀀스 상에서는 7번째 단어이고, 또 스팬의 시작점은 5번째 단어인 on부터이기 때문에 7-5 더하기 1로 풋볼은 P3이라는 위치 정보를 갖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측 그림에서의 마스크드 스팬 On American Football 게임은 스팬 랭스를 4로 갖고 있고, 랜덤으로 선택된 스타팅 포인트는 5이며 따라서 엔드 포인트는 8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의 바운더리 토큰은 5-1인 x4와 8 더하기 1은 x9가 되고, SBO는 이 두 토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스팬 내부의 4개의 토큰을 예측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SBO는 MLM과 SBO의 각각의 로스를 계산하고 이 둘의 합으로 최종적인 로스 펑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MLM은 실제 정답 토큰과 예측해낸 토큰 사이의 로스로 수식상에서는 토큰 시퀀스의 XI와 스팬 내부 토큰 XI에 대한 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SBO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스팬 바운더리 토큰과 스팬 내부 토큰 XI에 대한 로스를 계산합니다. 우측 예시를 보시면 스팬 토큰 XI로 풋볼을 선택했을 때 그 로스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스팬 버튼은 기존 버트와 달리 싱글 시퀀스 인풋을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논문에서는 바이 시퀀스와 싱글 시퀀스를 비교한 후 싱글의 성능이 더 우수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싱글 시퀀스는 길이 511을 하나의 더큐먼트에서 추출하여 인풋을 구성하기 때문에 긴 풀랭스 컨텍스트가 모델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이 시퀀스는 상이한 도큐먼트에서 추출한 두 컨텍스트를 붙였기 때문에 단일 컨텍스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모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모델이 더 긴 컨텍스트를 학습할 수 있고 관련 없는 컨텍스트에서 오는 노이즈를 없앨 수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버트와 스팸 버트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첫 번째로, 버트는 개별 토큰을 대상으로 마스킹을 진행하고, 스팸 버트는 스팬을 선택하여 스팬 단위로의 마스킹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버트는 MLM과 NSP 두 가지 오브젝티브를 옵티마이즈 하는 것과 달리, 스팸 버트는 기존 MLM에 더불어 스팸 바운더리 오브젝티브인 SBO를 함께 사용하여 옵티마이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풋 시퀀스를 구성하는 방식이 바이이냐, 싱글이냐라는 차이점을 가집니다. 스팸 버튼은 크게 4가지 태스크에 대해 17가지의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3가지 베이스라인과의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Extractive Question Answering은 패시지에서 퀘스천에 대한 앤서를 찾아내는데 항상 그 답이 패시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태스크를 말합니다. 패시지에서 앤서를 추출해내었다 하여서 Extractive QA라고 합니다.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듯이 패시지 P가 주어졌을 때 퀘스천 Q에 대해 패시지 내에 있는 빨간색 밑줄 스팬을 앤서로 추출해내게 됩니다. 실험에서는 스쿼드와 MRQA를 포함한 총 7가지의 QA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논문에서는 텍스트에서 동일한 리얼 월드 엔티티를 참조하는 멘션들을 클러스터링하는 태스크라고 커리퍼런스 레졸루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만 더 쉽게 이해해보면 텍스트에서 임의의 개체 엔티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명사구, 즉 멘션을 찾아내는 태스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태스크는 Relation Extraction 태스크입니다. 스팬들 간의 관계에 대해 미리 정의해둔 것이 있고 이 42가지 릴레이션 중 2개의 스팬의 관계가 어떤 것에 해당할지를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루 벤치마크는 NLU를 평가하기 위한 9가지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셋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팸 버트에 대한 비교 베이스라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구글 버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버트 구조를 말합니다. 아워 버트의 경우에는 기존 버트에서 데이터 전처리와 옵티마이제이션 부분을 일부 수정한 모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 시퀀스의 경우에는 our 버트이면서 by 시퀀스, 즉 NSP를 사용하지 않고 싱글 풀랭스 시퀀스를 사용하여 트레인시킨 모델입니다. 스팸 기반의 메소드인 만큼 스팸 셀렉션 태스크인 Extractive QA와 Concurrence Resolution에서 모두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tractive QA의 경우에는 스쿼드 1.1과 2.0에서 각각 94.6%와 88.7%의 F1 스코어를 나타내고 있고 Concurrence Resolution 경우에는 이전 상위 모델 대비 6.6%를 초과한 79.6%의 F1 스코어로 소타를 달성했다라고 리포팅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팸 셀렉션 태스크가 아닌 릴레이션 익스트랙션과 글루 벤치마크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우수한 성능을 보임에 따라 스팸 버트가 스팸 셀렉션이 아닌 태스크에 대해서도 상관없이 제너럴하게 우수한 모델이다 라고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한 3가지 모델과 비교하여 스팸 버트가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더욱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태스크 중에는 Extractive QA 태스크에 대해 가장 강점을 보이고 있고 바이 시퀀스를 사용한 경우보다 싱글 시퀀스를 사용하여 학습시킨 모델의 결과가 대부분 더 우수합니다. 논문에서는 스팸 마스킹에 대해 다음 4가지 마스킹 방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서브워드 토큰스는 랜덤으로 단어를 샘플링하여 마스킹을 하는 것이고 홀 월드는 랜덤 샘플링 후에 해당 단어의 모든 서브워드 토큰을 마스킹하는 것입니다. 네임드 엔티티는 텍스트에서 명명된 엔티티를 추출하는 것과 랜덤 추출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고 나온 퍼레이즈는 이와 유사합니다. 커리퍼런스 레졸루션 태스크를 제외하면 나머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모두 랜덤 스팸 마스킹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장표를 보시면 순차적으로 기존 버트처럼 바이 시퀀스와 NSP를 함께 적용한 것,
싱글 시퀀스를 사용하고 NSP를 제거한 것, 그리고 여기에 SBO까지 함께 사용한 것, 총 3가지 모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싱글 시퀀스가 성능이 가장 우수하고 추가적으로 SBO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더욱 성능 향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스팸 버튼은 버튼을 확장한 새로운 스팸 베이스드 프리트레이닝 메소드로 스팸 마스킹, SBO, 싱글 시퀀스라는 3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 버트의 베이스라인 성능을 뛰어넘었으며 특히 스팸 셀렉션 태스크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거나 모델의 크기를 키우지 않고 좋은 프리트레이닝 태스크와 오브젝티브만으로도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